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제 유튜브 정TV 위성 영상 분석 수업을 다시 이제 한 6개월,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뭐 가장 최근에가 3, 4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좀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요즘 최근에 제가 한 반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 유튜브를 원래 계획은 계속 이렇게 그 자주 업데이트 하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말 다른 인기 많은 유튜버들처럼 좀 자주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이게 채널 자체가 이게 뭐, 먹방이라든가 뭐 이런 커플 TV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뭐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강의다 보니 또 특히나 이제 위성 영상 분석이라는 굉장히 전문 분야잖아요. 전문 분야의 강의다 보니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서 이게 뭐 좀 저도 이게 매주마다 올리는 게 다른 좀 뭔가 뭐라 커플이나 이런 먹방 유튜브처럼 자주 올리는 게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제가 특히나 이제 위성 영상 분석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특히 그 랜선 위성 영상을 주로 수업을 했을 겁니다. 랜선 위성 영상에 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랜선 위성 영상을 특히나 이제 QGIS라는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할 것인지에 관한 수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랜선 위성 영상을 굉장히 팬입니다. 팬이고 굉장히 랜선 위성 영상을 추종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물론 근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랜선 위성 영상이 전 세계 최초의 민간 활용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위성 영상이 그니까 랜선 위성 영상이 처음 서비스된 게 1972년입니다. 지금 거의 올해가 이제 50년이에요. 50년. 올해가 50주년입니다. 랜세 50주년이에요. 근데 물론 그 이전에도 72년 이전에도 인공위성은 계속 있었었고, 이거 뭐 미국과 그 당시에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이렇게 계속 뭐 발사하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그렇게 사용했지 뭐 그런 데이터를 사용했지만 지금 민간 활용 목적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을 발사한 게 랜셋이 전 세계 최초입니다. 올해 50주년이고요. 72년에 1호가 발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저는 제가 지난 그 수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LST, 랜드 지표 변화도 위성 영상에서 단순히 이제 위성 영상이라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지형적인 거, 그냥 토지 피복, 땅의 그런 변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지형의 변화라든가 근데 저는 이제 위성 영상의 이런 최고의 장점이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 뭐 대표적인 게 식생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수분지수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저는 또 특히나 대표적인 게 LST, Land Surface Temperature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표면 온도. 우리가 이제 땅의 온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땅의 온도를 볼 수가 없는데 그거를 위성 영상 가지고 이렇게 딱 측정을 해주니까 물론 이제 대량 위성 지표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위성 영상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랜셋은 현존하는 위성 영상 중에서 민간활용 위성 영상 중에서 공간 해상도 30m 정도의 지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 영상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유일해요. 유일한 위성 영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해상도로 지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위성 영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셋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연구를 한다거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위성 영상 중 하나인데 물론 이제 랜셋 지금 뭐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대기권 이렇게 지구의 제국 상공에 이렇게 대기권에 떠 있는 이렇게 위성 영상이 뭐 랜셋뿐만 아니죠. 지금 뭐 수천 개의 위성 인공위성이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랜셋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 랜셋 말고도 요즘 막 진짜 좋은 인공위성 좋은 영상을 양질의 이 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이런 인공위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것도 많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제 뭐
뭐 그거 요즘 인공위성이 많이 발사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 거 아니더라도 뭐 미국 게 아니더라도 그 외에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다른 외국의 인공위성 영상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 대표적 제가 그래서 봤을 때 랜셋 말고 이제 좀 흔히들 말하는 그 랜셋 이외에 또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성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센티널이에요. 센티널. 예, 뭐 저는 이제 이게 여러 영어를 딱 보시면 이게 센티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센티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편한 대로 센티널 제가 좀 발음이 안 돼서 발음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저는 편의상 센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가다가 센티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그렇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센티넬 위성 영상 우선은 위성 영상을 분석하려면 그 위성 영상을 이렇게 촬영한 인공위성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센티넬 인공위성에 관한 소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센티넬 인공위성은 뭐 센티넬 미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센티넬 인공위성은 이제 전 지구적인 환경 감시를 위해서 뭐 환경이라는 거 근데 환경이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입니다. 맞죠? 굉장히 브로드한 의미고 환경 감시를 위해서 유럽 우주항공국 ESA 잠깐 제가 여기서 보시면 ESA가 이게 풀네임이 뭐냐면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예요.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고 이거는 한마디로 뭐 하는 기관이냐 하면은 유럽의 나사입니다. 예, ESA가 뭐 어떤 기관이냐면 유럽의 나사고, 그러니까 유럽 우주항공국이에요. 이거 이제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해서 유럽 우주항공국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이제 그 EU처럼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좀 집단으로 그러니까 개별 국가 자체가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다 보니 유럽은 언제나 보면 이렇게 EU처럼 여러분들 EU 잘 아시죠? EU처럼 이렇게 뭔가 뭉쳐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은 보면 물론 개별 국가들이 다 자기네들 우주 항공국이 다 관련 부서가 다 있죠. 당연히 다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 공동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네 그 유럽 국가들의 이런 항공우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기구가 유럽 우주 항공국이에요. ESA라 그러고 제가 알기로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뭐 각 개별 국가별로도 다 이렇게 ESA 지부가 다 있겠죠. 물론 이제 제가 알기로 이게 EU랑 뭐 ESA랑 뭐는 관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랑 뭐 EU에 가입하면 무조건 ESA에 이렇게 가입한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EU 그 유럽연합 있잖아요. 유럽연합 리스트랑 유럽연합에 가입된 유럽 국가랑 ESA에 가입된 그 유럽 국가의 리스트는 뭐 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다른 걸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센티넬 인공위성은 유럽 우주 ESA가 이렇게 유럽의 나사인 ESA가 개발한 인공위성 시리즈입니다. 물론 이것도 랜셋처럼 그러니까 미국 나사와 USGS가 이렇게 공동 개발한 그 랜셋처럼 이렇게 시리즈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랜셋 같은 경우는 1호부터 현재 9호까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현재 운영되는 거는 뭐 8호, 9호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건 랜셋 8호랑 9호지만 센티넬 같은 경우는 역사가 랜셋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랜셋만큼 길지는 않아서 2010년대부터 이렇게 센티널은 발사가 됐거든요. 발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972년부터 발사된 랜셋에 비해서는 뭐 훨씬 역사가 짧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총 1, 2, 3, 4, 1, 2, 3, 5P라고는, 프로세큐어라는 위성이 있고, 또 6호, 이렇게 위성이, 총 5개 위성이 운영 중이고, 또 나머지 4호는 또 기상관측 위성으로서 현재 발사 계획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요. 어쨌든 랜셋처럼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센티넬 인공위성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면은 이 랜셋 인공위성에 비해서 이게 또 당연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랜셋이랑 이렇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차이점이 뭐냐면 센티넬 인공위성 이런 시리즈의 특징이 랜셋과의 차이점은
뭐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우선 렌셋 같은 경우는 뭐 1호부터 지금 1971년에 1호가 발사된 이후 지금까지 9호까지 8호 9호까지 계속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8호 9호밖에 없습니다. 운영되면서 차이가 뭐냐면 렌셋 같은 경우는 센서가 다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렌셋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명확합니다. 지형 관측이에요. 지구 표면의 변화라든가 지구 표면에 있는 식생 아니면 제가 언급한 지표면 온도 탐지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아니면 식생 뭐 지형 변화 뭐 그런 거를 탐지하는 게 렌셋 인공위성의 미션이에요. 주요 미션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다른 미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마이너한 거고 렌셋의 주요 미션은 이제 지형 관측이라고 보면 토지 피복 변화, 지형 변화 좀 그런 거라고 식생 뭐 그런 뭐 지표면 온도 주로 거기는 우리 지구의 지표면에 관해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렌셋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센티넬은 이게 시리즈별로 1호부터 2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호부터 1, 2, 3, 뭐 4, 5호는 아직까지 발사가 안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5P, 6 이렇게 6은 굉장히 최근에 발사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리즈별로 센서도 당연히 다르고 이 미션이 다릅니다. 발사한 목적이 달라요. 발사한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다르냐 보면은 센티넬 1은 뭐냐면 주요 목적은 센티넬 1호가 지금 센티넬 1호 같은 경우는 목적이 뭐냐? 지형 관측입니다. 예, 지형 관측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센서가 렌셋 같은 경우는 다 광학이잖아요. 렌셋은 1호부터 9호까지 다 광학 센서입니다. 광학 센서. 물론 이제 8호, 9호 같은 경우는 뭐 광학 센서 외에도 TIR 센서라고 TIRS 센서에서 열적외선 센서 같이인데 뭐 사실 그것도 광학이라고 봐요 저는. 예. 열적외선 왜냐 밴드가 그냥 광학 센서 밴드랑 거의 뭐 영상 뭐 픽셀 해상도라든가 뭐 이런 영상 획득 방식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다 저는 다 광이라 보거든요. 어쨌든 렌셋은 1호부터 9호까지 광학이에요. 광학 센서 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영상을 이렇게 광학 영상을 획득하는 시스템이고 근데 센티넬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센티넬 1호 같은 경우는 지형 관측인데 똑같은 지형 우리가 렌셋과 똑같이 지형 관측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센서가 합성 계구 레이더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SAR라는 센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던 광학 영상과는 전혀 다른 이것도 물론 지형 관측하는 센서긴 한데 이 영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좀 무리고 예, 다음에 제가 또 이 과정이 있으니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해서 레이더 영상을 이렇게 제공해요. 렌셋 센티넬 1 가지고 레이더 영상을 이렇게 제공하고 예, 그 다음에 지형 관측이 한데 전혀 광학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위성 영상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센티넬 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형 관측이에요. 근데 이거는 광학입니다. 즉 센티넬 2는 이제 렌셋이랑 좀 유사합니다. 예, 센티넬 2는 렌셋이랑 뭐 이런 그러니까 광학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그 밴드 여러 개 다중분광 밴드를 이렇게 예, 그 센서 가지고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요. 그 중에는 뭐 컬러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NDVI, NDMI 뭐 그런 것도 다 만들 수 있고요. 예, 합니다. 그다음에 센티넬 3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해양 환경 관측입니다. 주로 해양 환경 관측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형보다는 해양 쪽으로 많이 합니다. 체형 환경 관측이나 그런 쪽이고 그래서 이게 지형 관측 이거는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요. 센티넬 3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센티넬 3 같은 경우는 센티넬 1이나 2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 해상도가 흔히들 말하는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해상도라서 이거는 뭐 지형 쪽은 거의 뭐 본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해양 환경 관측 그쪽으로 많이 씁니다. 센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OLCI라는 센서도 있고 뭐 SL, STR 등 뭐 저도 안 써본 센서들도 되게 많습니다. 센티넬 3부터는요. 그 다음에 센티넬 4, 5, 5P6 같은 경우 주로 대기 관측. 뭐 저는 솔직히 대기 쪽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건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대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마시는 대기가 뭐 산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질소 저도 뭐 대기 쪽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뭐 질소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대기 뭐 미세먼지도 있겠죠. 그다음에 대기의 이런 하여튼 대기의 퀄리티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모니터링 하는 거는 센티넬 4호, 5호, 5P,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리즈별로 조금씩 다 또 성능이 다르겠죠.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쪽 건 전공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센티넬 1호 위성입니다. 1 위성 같은 경우는 자, 또 희한한 게 이게 랜셋은 보세요. 랜셋은 8호가 몇 개입니까? 랜셋 8호는 한 대거든요. 예, 랜셋 9호도 한 대입니다. 예, 근데 센티넬 같은 1호 같은 경우는 두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센티넬은 센티넬 1이라 그러면 아 센티넬 1호 위성 한 대구나 아니고 그러니까 랜셋은 그랬었는데 센티넬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아니고 이게 두 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좀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서브 위성 그러니까 1B, 1B 센티넬 1B, 센티넬 1B 1A, 센티넬 1B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A는 이제 센티넬 1A는 2014년 4월 3일에 발사가 되었고 센티넬 1B는 2016년 4월 25일 날 발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그래서 사라는 밴드가 있고 이것도 사 센서도 이게 파장에 이거 전파의 파장에 따라서 뭐 C 밴드, L 밴드 여러 가지가 X 밴드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다음에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현재 또 운영 우리가 이 센티넬 1 위성 같은 경우 아까 두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운영 좀 특이사항이 최근에 센티넬 어쨌든 1A랑 1B가 있는데 현재 두 대가 운영 중인데 현재 1B의 센서 시스템 이상으로 영상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제가 뉴스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자 ESA and efforts to recover Sentinel 1B. 그러니까 ESA 유럽 우주항공국이 이 센티넬 1B 지금 고장난 거를 이 센티넬 1B 고장난 거를 좀 중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작년에 이제 작년 10월인가 하여튼 이게 보면은 센티넬 1B가 계속 센티넬 1A는 2014년에 발사가 되고 센티넬 1B는 이제 2016년에 발사가 됐는데 발사가 돼서 계속 두 대가 운영을 하다가 1B가 원인 불명의 그 시스템 에러, 그 센서 쪽의 센서 시스템 쪽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전원인가 하여튼 뭐 어떠한 그러니까 기계 뭐 어떤 결함이 있겠죠.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영상 획득이 불가능해요. 예, 영상 획득이 불가능한데 이게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 인공위성이 우리도 막 지금 가끔씩 얼마 전에 뭐 누리호 발사하고 막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이 참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오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 뭐 테슬라든 현대든 뭐 어떤 차든 간에 뭔가 고장 났다. AS 센터 가서 고칠 수 있잖아요. 예, 뭐 고장났다 에센터 뭐 내가 이거 왜 당연히 제가 뭐 차량 전공자가 아닌 이상 내 차가 뭔가 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이거 뭐 원인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정비소 AS 센터 가면 다 알아서 해주죠,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인공위성 한번 발사해 버렸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 뭐 500 지구 표면으로부터 한 최소 500에서 1000km 사이에 이렇게 떠 있단 말이에요. 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지구 궤도로 따라서 이렇게 돌면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궤도로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한번 띄우면 근데 이거 하나 뭐 인공위성 고장 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우주선 타고 500km에서 1000km까지 가서 이거를 뭐 우주선 타고 가서 거기서 제가 뭐 그거 직접 고치겠습니까? 예, 그러다 뭐 불가능하죠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한번 이렇게 발사돼 버리면 발사한 다음에 뭐 고장이 나면은 고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거의 불가능하고 또 원인 파악하는 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다가도 제 차가 고장 났다. 제가 뭐 운전자라도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센터 가면 되니까. 근데 인공위성은 그 뭔가 분석할 수도 없죠. 예,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고칠 수도 없고 거의 불가능하고 그 고장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장이 나느냐? 이렇게 인공위성이 이렇게 발사한 인공위성이 뭔가 갑자기 고장났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뭔가 고장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폐기 처분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 ESA도 지금 현재 이게 2011년 말인가 그때 여기 있죠. 이게 디셈버 2021, 2020 작년 말에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는데 그걸 계속 지금 고치려고 노력했죠. 당연히 노력을 하고 이게 뭔가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뭐 신호도 보내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딱 제목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8월 3일 날 뉴스에 보면은 ESA가
이 센티넬 1B에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이렇게 end effort라고 돼 있죠. 뭐 유감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 불가능하고 그래서 센티넬 현재 여기 센티넬 1 2대 위성 센티넬 1의 2대 위성 중에서 현재 영상 획득할 수 있는 건 센티넬 1A밖에 없습니다. 1A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재방문 주기는 이제 각 위성별로 이제 12일 정도입니다. 12일 정도 되면 이게 그거 궤도에서 재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게 1B까지 다 지됐었으면 이게 2대 위성이 돌아가니까 한 위성 영상 획득 주기가 이제 더 짧아지죠. 시간 해상도가 뭐 5, 6일 정도 이렇게 됐을 건데 어쨌든 1B가 지금 한 대가 지금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12일 간격으로 상당히 조금 시간 간격이 좀 길죠.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해상도는 그 5m, 20m, 40m 등 이게 또 모드에 따라 이게 또 SAR는 이게 센티넬 특히 센티넬 1A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드가 촬영 모드가 다 있어요. 예, 촬영 모드가 다 있어서 이게 광학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예, 굉장히 이런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또 차차 시간 되면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공간 해상도도 이렇게 5m, 모드에 따라서 5m, 20m, 40m 등 이렇게 각각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또 계속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